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15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13번째 월급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올해도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연말 정산이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낸 그 원천 징수된 그 근로소득세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공제에 대한 그 항목들이 있는데 네. 그 공제에 대한 서류를 신고서를 내면 네. 그 공제를 한 후에 결국 다시 계산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환급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예. 그 연말정산 그러면 서류 준비가 막 복잡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국세청에 들어가면 내가 쓴 모든 차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군요. 본인이 그동안 필요한 그 자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은 평소부터 본인이 그 소비 습관을 좀 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 놓아서 네. 그것을 이제 결국 신고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 들어가면 자료도 있지만 또 예. 본인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죠. 쓸 때 그 자료를 좀 잘 준비하면 좋겠군요. 그렇죠. 이제 소비를 하면서 네. 이거는 공제 한도가 됐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피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요번에 바뀌었는데 네.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다 뭐 공제 한도가 20% 소득 공제 한도 20%였었는데 네. 근데 지금 바뀌어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15%로 줄고 체크카드는 20%에서 30%로 늘었어요. 네. 그 두 배나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총 급여의 25% 이상을 쓰면 결국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자기 급여의 그 일정한 한도까지 이미 썼다고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상황, 소비 현황을 보면서 이제는 신용카드를 써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저금리라서 네. 사실은 저축도 별로 금리가 없고 네. 네. 또 투자도 마땅치 않은 불만족스러운 이럴 때는 이런 소비 습관에 의한 절세가 네.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연말 정산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1년 동안 인컴 수입이 얼마나 됐느냐. 예.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겠느냐. 네.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겠느냐. 예. 뭐 이런 걸 중점적으로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공제하는 항목은 뭐 월세가 나가면 월세, 뭐 의료비, 뭐 교육비, 뭐 자녀에 대한 뭐 공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금년에 특히 바뀐 게 그동안은 소득공제였었는데 예. 소득공제 항목 중에 일부가 네. 세액공제로 변경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항으로 바뀌었다는 예, 게 예. 그게 선뜻 와닿지가 않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소득공제라는 것은 네. 본인의 소득 전체 총 연소득이죠. 네, 네. 연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거죠. 네. 말하자면 뭐 교육비가 들어왔으면 교육비 얼마를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줘서 그 남는 그 소득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소득공제 항목 중에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소득 중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소득은 그냥 놔두고 네. 이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세금 중에서 일정 부분 그 공제할 항목 중에 뭐 10%든 12%든 계산해서 결국은 그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세금을 이제 줄여주는 그렇죠. 방식으로. 예. 전체 소득에서
그 소득을 줄여서 세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이 나온 후에 네. 그 세금 중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줄여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도 그대로 있고 네. 그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죠. 그럼 소득이 높으신 분들과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인가요, 이거는? 이게 세액공제가 되면 네. 이번엔 과표 구간도 바꿨습니다. 네. 네, 과표 구간이라는 것은 뭐 한 연소득이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율이 6%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초과 세율이 많아져서 3억이 되면 결국 38%가 세금입니다. 근데 지금은 과표 구간이 1억 5천만 돼도 38%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3억쯤 연소득이 3억 돼야 38% 세금 낼 사람이 네. 1억 5천만 돼도 38%를 내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 세율이 높아졌고 네. 또 하나는 세액공제가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만 원에서 연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그 미만의 경우에는 좀 세금이 좀 줄어듭니다. 네. 근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이 대폭 늘어날 인상되는 가능성이 효과가 있군요. 예, 이런 늘어날 수 있죠.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례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가령 자녀에 대해서는 그 6세 이한 한 명당 100만 원씩 전체 소득에서 빼주고 그다음에 세율을 곱했어요. 네. 근데 이게 세액공제로 바뀔 때는 자녀 한 명당 결국 그 15만 원씩 자기 세금에서 깎아줘요. 2명일 때는 30만 원. 네. 그다음에 2명을 초과해서 3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20만 원이에요. 네. 그 송일국 씨가 그 삼둥이가 있죠. 네. 그 삼둥이 있을 때는 이제 옛날 같이 달리 지금 세액공제니까 결국 한 명당 15만 원이니까 45만 원. 30만 원. 30만 원. 그 세 명째부터는 20이에요. 사용자부터 20. 네. 그러니까 이제 50 저게 되죠. 50이 50만 되는 원. 거네요. 네. 또 4명이면 7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아이를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렇게 바로 세금에서 네. 깎아주기도 하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전에는 소득공제였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7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0%를 세액공제해 주니까 네. 한 75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죠. 이제 깎아주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소득공제 중에서는 이제 소득 공제해주는 펀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군요. 이 펀드는 이제 6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깎아주면 240만 원을 요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니까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240만 원 깎아주죠. 네. 그러면 대략 한 30몇만 원 정도의 그 이자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펀드가 보통 한 6% 수익률이면 한 6점 몇 프로의 그런 이 세금의 이익이 있으면 12, 3%의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아무나 들을 수는 없고 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펀드를 600만 원 한도에서 들으면 이제 이런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펀드기 때문에 네.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손실 가능성이 손실 있군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펀드를 들으면 그런 큰 12, 3%의 수익률을 보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네. 이 펀드를 가입할지 여부는 이제 꼼꼼하게 본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죠. 네. 근데 판단만 잘하면 하여튼 그런 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하면 네. 그 환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고소득자한테는 굉장히 세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자유소득자가 아닌 네. 근로소득자의 연말 정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계산하에 따라서 이 환급 액수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홈페이지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 정산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반인이 들어가서 그거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그래도 그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좀 분리돼서 일부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가 세액공제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네. 본인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를
처음부터 네. 계산하면서 영수증을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잘 모으고 건전한 소비 습관, 네. 또 카드를 쓸 때도 신용카드를 쓰고 언제부터는 체크카드를 쓸 것인가. 그다음에 월세의 경우에도 공제되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 한도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 공제에 대한 한도를 다 네. 맞춰가면서 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절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많이 신경 쓴 사람은 네, 네. 많이 절세를 받고 환급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뀐 제도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예. 이제 어떻게 내가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소비 계획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시면 예. 정말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1년 동안도 열심히 일하신 우리 많은 근로자분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연말정산 꼼꼼히 잘 챙기셔서 13번째 월급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화 변호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